친구가 결혼하면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혼이기도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할 생각으로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빌려줬죠. 차용증 이런 건 안 썼고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믿고 빌려준 거예요. 계좌 이체해서 바로 빌려줬죠. 친구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갚더라고요. 진짜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이래서 못 주고 뭐가 저래서 못 주고 갚으라 말하기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돈 갚으란 말을 한동안 안 하니까 돈 빌린 걸 까먹은 것 같길래 나 급전 필요하다고 일주일 후면 적금 만기니까 일주일 후에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하고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진짜 까먹은 건지 순순히 빌려주네요. 마침 친구가 이사 때문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 여유가 조금 있다고 대신 아무리 늦어도 10일 내로는 줘야 된다고 남편 몰래 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딱 100만 원만 보내줬죠. 친구가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딨냐고 하길래 네가 나한테 500 빌린 거 제하고 주는 거라고 친구니까 2년 동안 이자는 안 받겠다고 너가 나한테 갚을 500은 빼고 100만 원만 보냈다고 하니까 눈 까디집고 난리치네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남편 돈이라고 내놓으라고 신고한다고 일단 500 먼저 주면 나중에 준다고 인테리어 비용 써야 한다고 남편한테 죽는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길래 한마디 했죠. 네가 2년 동안 무이자로 쓴 500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게. 이제 내 돈 갚았으니까 쌩 까자. 수고. 이러고 카톡 전화 모조리 차단해버렸습니다. 주말에 나랑 엄마가 코스트코를 갔는데 나도 사람 많은 건 분실이라 진짜 가기 싫었는데 엄마 손님상 때문에 터덜터덜 갔어. 역시나 헬 오브 헬 코스트코 주말이더라. 카트에 장을 가득 실어 계산을 한 후 주차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줄을 서는데 정말 길었어. 사람들 줄 잘 서게 스태프들도 줄을 봐주고 그런 상황인데 앞에 부부 중 남편이 자꾸 아우 이러면서 짜증 거 성질을 내는 거야. 그래서 거슬렸는데 걔는 어림잡아 30대 중반이고 스텝은 40대 중반? 50대 넘으신 주부 스텝이셨는데 근데 자꾸 그분에게 12조로 언제 이 줄 주냐며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스태프는 차례대로 사람 많아 그렇다 기다리시라 하지. 2번 정도 그렇게 묻더니 3번째는 또 가던 분 세워서 운영을 어찌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 불편함을 어쩔 것이냐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냐며 걔 성질을 부리는 거야. 어머니 뻘 스텝은 얼굴에 당혹한 빛이 보이고 나는 직장 생활의 여파로 성격이 더러워. 나도 남초, 여초 다 겪고 그래도 정의감은 모자라도 어른에게 혹은 질서 외의 것에 대한 개념은 확실한 편인데 나도 성질이 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질러버렸지. 진짜 그럼 사람 많은 주말에 나오질 말든가. 왜 나와서 저러는 거야 진짜. 별 사람 다 보겠네. 엄마에게 앞사람에게 큰 소리로 다 들으란 식으로 얘기했어. 그러니 그 30대 중반 동년배가 날 쳐다보더라? 지 와이프랑 같이. 나는 키가 좀 큰데 173에 나이키 운동화 신어서 180 언저리였어. 걔는 작았어. 그래서 내려다보며 뭘 보냐는 눈빛으로 한번 팍 쏴줬더니 그 뒤론 조용해져서 줄 줄어들 때까지 찍소리도 못하다가 얼른 계산하고 카트 끌고 튀더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병원을 하셔. 며칠 전 어떤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는 2주 전에 눈가에 상처가 났는데 각막이 괜찮은지 봐주실래요? 아버지께서 그럼 눈가에 붙인 반창고를 떼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두고 그냥 각막만 봐달라는 거야. 반창고를 떼고 눈꺼풀을 들어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떼야 할 것 같습니다만 라고 설득하는데 끝까지 안 뗀다고 고집부리더래. 그러더니 환자가 그러면 그냥 소견서만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써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그냥 가시라고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 진상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투서했대. 보건소에서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선생님께서 잘못한 건 아닌데 사과하라고. 그 여자 남편이 모 신문사에 다닌다면서 이러는 거야. 기자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친척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다는데 결국 그 여자 조카가 병원까지 왔어. 지가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어찌나 잘난 척을 하던지.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막 이러는 거야. 옆에 있던 동생이 그렇게 한다고 문 안 닫는다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뭘 알고서 그러냐는데 동생도 변호사거든. 동생이 몇 기냐고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도 못하는 거야. 그럼 혹시 외삼촌 아냐고 물어보니 누구냐고 하는 거야. 외삼촌이 오랫동안 판사셨고 사법연수원장으로도 계셔서 법조계 그 사람 나이대들은 잘 알거든. 이래저래 이야기해보니까 사법고시가 안 돼서 늦은 나이에 법전원 들어가 졸업했는데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이론만 빠삭한 아직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기자가 아니라 그냥 언론사 다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법 오래 언론사 기자로 있었거든.
어느 신문사라 그러셨죠? 선배님이시면 제가 인사드리려고 하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 확 바뀌더니 안 그러셔도 된다고, 오해하신 것 같다 그러더니 없단 일로 하자는 거야. 나갈 때 90도 인사로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는데, 에휴. 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때는 바야흐로 07년 취준생 시절. 증권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선배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모든 원서는 증권업에만 넣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땡땡증권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는데, 최종 합격 후 신입 연수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몇몇 동기들은 다른 더 좋은 회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듯 연수교육 도중 학교에 일 있다면서 조퇴를 한 후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면서 교통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더 좋은 회사에 간 동기도 있었고, 저는 회사가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에 면접 볼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다른 회사 면접 조금 보고 2~3만원의 꿀 부수입은 탐이 나더라고요. 첫 월급 받기 전 궁하기도 궁하거니와 땡땡증권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회사의 면접 일정이 다가와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인재개발팀에는 출석 일정 때문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샵샵증권 면접을 보러 갔는데 3명인가 5명인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형식이었는데, 불행히도 제 차례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에게는 증권, 재무 관련 지식들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질문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 놓고 있었어요. 학부 시절 재무 쪽이 좋아서 학점이 짜든 말든 어렵다는 교수 수업만 골라 들었기에 후배들은 저보고 변태 아니냐고 할 정도로 당시 재무 쪽 답변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예쁘장한 여자 지원자가 있었는데 난이도는 점점 쉬워지면서 그 여자에게는 PER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PER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자 지원자는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젠 내 차례. 어떤 질문이든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면접관이 호돌씨는 영업하기 적절한 외모가 아닌데? 영업할 수 있겠어요? 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모에 자신 있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187에 75kg, 뒤태는 모델 같다, 비율은 좋다 등의 칭찬 아닌 칭찬도 자주 들었었기에, 그리고 이미 합격해놓은 땡땡증권이 있었기에 거기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시는 면접관님도 면접하시기에 적합한 외모가 아닌데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당연히 탈락. 면접비 3만원 득한 걸로 만족하고 사이다 한 사발 먹고 평생 안주거리 득템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결혼 5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지극한 아들 사랑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하면 나도 며느리가 되고 당신 아들도 확실한 내 남편이 되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5년 동안 더 했으면 더 했지 단 한순간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먹는 걸로 제일 구질구질하고 서럽게 하셨던 시어머니. 남은 찬밥은 무조건 내 앞에 밀어두고 맛있는 반찬은 내게서 멀리 두고 혹여라도 젓가락 뻗쳐 먹을라 치면 눈치 주기,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게 눈에 띄면 숨겨두기,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도 낑겨 앉아 먹으려고 하면 어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라고 하냐고, 얼른 상정리부터 해야지. 매번 남편하고 지겹도록 싸우고 남편 역시도 매번 시어머니하고 싸워대는데도 자기가 도대체 뭘 어쨌냐고 그러냐며 서러워만 하시던, 그러다 어느 날 만난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다며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오라던 말씀에 갔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네요. 찬밥 좋아하지?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또 똑같은 패턴. 참고 참았는데 숭늉까지 끓여놓고 다른 분들 반 공기는 좋게 먹은 상에 늦게 자리 잡고 게장을 하나 집어드니 젓가락을 탁 치시며 떨어뜨리시네요. 그리고선 옆에 남편이 먹고 뱉어놓은 게 껍질을 당겨주시며 아직 살이 많다고 발라 먹으라고. 순간 정적.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지 입 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앞에 있던 찬밥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가방 들고 나가려니 남편도 별말 없이 따라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네가 미쳤냐 어쩌냐 소리 지르시는 거에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고 뒤돌아 눈 똑바로 보며 저도 할 말 다 했네요. 이보세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야. 왜 날 나무밥 처리하는 개로 돼? 무슨 자격으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테니까 그 아까운 찬밥이랑 개 껍질 많이 잡수시던가. 그렇게 나오고서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무서운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심하게 왕따 당해왔었고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왕따 당해오고
다른 지역으로 전화까지 왔는데 번호까지 알아서 엄마 핸드폰으로도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식의 문자나 컴퓨터 수업 시간에 단체 채팅방 열어서 나도 초대하고 가해자들 몇 명이서 모여서 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전학간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나는 온갖 정신병은 다 얻고 결국 고등학교까지도 못 가고 자퇴를 했어. 여튼 전학간 지역에서 나를 왕따 시켰던 애가 내가 차린 카페에 면접 보러 왔더라. 처음에 나를 보더니만 알아보지는 못하고 이름 듣고 나서 나를 알아봤나봐. 알아보고 나서부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만 내가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사장인 줄 모르고 사장님은? 반말 찍찍거리더니 제가 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표정. 난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해서 교복 입은 애들이거나 초등학교 애들 보면은 트라우마에 쩔어서 살아가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나마 조금은 속이 시원하고 그때의 일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 그 가해자는 면접을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면접 끝에 이런 식으로 면접 보면 어디든지 갈 곳이 없을 거야.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죽고 싶지 않으면.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있는 거 면상에 뿌리고 꺼지라고 했어. 또 지 잘못한 게 있으니 표정 썩더니 슬금슬금 도망가대. 100%는 아니지만 속이 진짜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더라.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이었어. 그때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내가 서 있고 앞에 의자 쭉 있잖아. 거기 줄 끝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아저씨랑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언니가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고개를 꾸벅이면서 조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나 통학을 좀 멀리해서 이 지하철에만 40분 좀 안 되게 한 자리에만 서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냥저냥 시간대였어. 그때 배터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 분명히 5분 전까지는 말짱하더니 갑자기 조는 거야. 갑자기 조는 게 신기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자는 척하는 것 같았어. 게다가 지하철 맨 끝자리라서 차라리 그 기둥에 기대면 되는데 자꾸 그 언니 쪽으로 고개가 기우는 거야. 그렇게 어색한 티를 많이 내는데 언니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몇 번 불편한 기색하면서 5번 정도 툭툭 쳤어. 심지어 아저씨 저쪽으로 고개 숙이세요 라고도 했거든?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근데 아저씨가 네 하면서 계속 자는 척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덜하더라. 근데 한 역에서 갑자기 사람이 쭉 빠지고 내가 반대편에 가서 앉았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시 고개를 가슴 쪽으로 막 기울이는 거야. 내가 봐도 심했다 싶을 정도로 가슴으로 고개가 향하더라고. 내가 가서 말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통화하다가 호들아 아니 빨 어떤 개 같은 가 자꾸 내 가슴에 고개를 숙이네? 이 어떡할까? 저 패고 싶네? 그런 거야. 사이다. 거기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다 킥킥거리고 아마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나봐. 진짜 웃겼어. 그 아저씨는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더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 가려고 편의점 앞에 바이크를 주차했습니다. 담배 한 갑이랑 햄버거 2개를 사들고 나오는데 웬 고딩 두 놈이 제 바이크 위에 앉아있는 거 있죠? 벙쪄서 5초간 멍하니 있다가 니들 뭐하냐? 그냥 이뻐서 앉아봤는데요. 안 내려오냐 야? 에이 얼마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존나 째네 하면서 발로 바이크를 툭 찼는데 바이크가 자빠졌어요. 근데 보도블럭 위에 연석이 있죠. 거기에 딱 하고 떨어져서 5초간 정적 후에 오토바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가는데 고딩 두 놈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교복이 제가 다니던 모교의 교복. 일단 편의점 CCTV 확인하니 얼굴부터 발로 찬 상황까지 깔끔하게 녹화. 센터 사장님 호출해서 바이크 실어보내고 모교를 찾아갔죠. 학주쌤이 아는 사이라 설명 후에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애들 두 놈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잡았다 요놈. 야, 다 필요 없고 보상 못 해주지? 부모님 부르던지 경찰 부르던지. 근데 112 눌러서 경찰을 부르더니 실수로 오토바이 넘어뜨린 건 맞는데 저 아저씨가 뺨 때리고 조인트 까고 그래서 도망왔어요. 경찰이 진짜 얘네 때렸어요? CCTV 영상 폰으로 저장해 놓은 거 보여줬더니 바로 부모님 소환됐습니다. 근데 멘트가 가관인 게 오토바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애를 경찰서까지 끌고 와요? 애 수업 못 받은 거 보상할 거예요? 경찰분이 빡쳐서 선생님 피해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분이 고소하면 아드님 전과 남아요 전과 이러는데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경찰이야? 여튼 정신을 차리고 죄송해요 애가 어려서 그랬나 보죠. 보상은 어떻게 하죠? 저는 체념하고 어차피 뽑은 지 한 달 된 새 차였고 수리해서 탈 마음 없으니까 지금 거 가져가서 신차값 주시던지 아니면 똑같은 새 차 뽑아주시던지요. 각서 써주시고요.
아줌마 똥 씹은 표정으로 각서를 썼는데 바이크 센터 가서 신차 출고값 견적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유유히 나왔습니다. 신차 가격과 망가진 바이크 견적서 보냈더니 미친듯이 전화 오더라고요. 왜냐고요? 이번 추석에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침대부터 해서 물건 위치도 바뀌고 쓰레기 냄새도 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태연하게 베란다 문을 열고 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그제서야 시누이가 하루 다녀갔다고, 남친이랑 놀이동산 놀러 왔다가 자고 갔다고, 그냥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갈 거라고 카톡 와서 오케이 해줬다고, 자기도 이렇게 해놓고 갈지는 몰랐다고, 그냥 하루 놀다 간 거 뒤치다거리 했다 생각하라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나도 없는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싫더라고요. 주말에 시댁을 갔습니다. 시누이는 외출 중이더라고요. 밤 10시가 돼도 안 와서 시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오늘도 밖에서 자고 와요? 오늘도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길래 연휴에 남자친구랑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소리 지르시고는 들어오자마자 시누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우리더러 집에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가고 나선 더 혼났을 거예요. 비록 내 입으로 시누이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그거보단 이 편이 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남편? 시누이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탈탈 털리고 모범 보이지를 못할 망정 자고 가라고 했냐고, 동생 임신해서 결혼하는 걸 보고 싶냐고 영혼까지 털리더라고요.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잘 사는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선 제 인사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니 밥 먹는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 체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과일 먹을 때쯤 본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전문대 나오고 대학도 전문대 나왔던데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돼서 우리 땡땡이를 만났니? 요즘 같은데 전문대 나온 사람 취직시켜주나? 고졸이나 전문대 졸이나 뭐가 다르니?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아, 음식점? 그분들도 대학 안 나오셨니? 다 대물림대나 보다. 정말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 창피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마저 묶어서 되게 하등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니, 그런데 모두 다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니? 시집 올 수 있니? 혼수는 해올 수 있어? 집안에서 도와주신다니? 아니면 너 혼자 다 해오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듣고 헤어졌는데, 남친이 전화 왔는데 솔직히 속상해서 전화 안 받았었는데 다음날 왜 안 받았냐는 말에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밥 먹는 내내 어제 설마 우리 엄마가 하신 얘기 때문에 연락 안 됐던 거야? 그런 거면 실망인데? 어른이 하신 얘긴데 벌써부터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그때 욱했는데 일단 참고 카페로 이동해서 마음 정리한 말을 천천히 꺼냈어요.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나는 평생 며느리 대우 못 받을 것 같아.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쥐뿔 없는 주제에 자기 아들 채간 여자로 보실 테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사랑받는 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가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집 욕하는 거냐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 어디 우리 엄마 앞에서도 해보라며 저를 끌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씩씩거리며 오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문 열어주시다가 저를 보고 급 표정이 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거실에 저를 패대기 치면서 아까 했던 말 해보라고 해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디서도 예의란 걸 안 가르쳐서 그런가 아드님 인품이 수준 떨어지네요. 가정교육으로 그걸 잡아줘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니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너 미쳤냐면서요. 그래도 끝까지 안 지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쉽게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것도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제가 어떻게 평생을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겠어요. 어머님도 저를 대학도 안 나온 하등한 사람이라고 어제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오늘 보니 꼭 대학을 나와야 똑똑하고 품이 있는 건 아니네요. 어머님도 아드님도 지금 엄청 격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면 고소할 거예요. 이제 남이니까요. 그리고는 나가다가 뺨 맞은 게 너무 억울해져서 남자친구 그곳을 세게 발로 찼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저 똑같이 대갚아준 것 뿐이니까 너무 화내시지 마세요.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충고해드리자면 아드님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이제 치마폭에서 내려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데리고 사시든가.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타는데 다리 후들거려 죽는 줄 알았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가뿐했어요. 훔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 A가 1학년 첫날부터 한 친구의 키링을 훔쳐서 다음날 그 키링을 끼고 학교에 와서 키링을 샀다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A가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시계, 지갑, 후드티, 가디건, 화장품을 훔쳐가면서 다음날 다른 애들한테 샀다고 자랑질하고 다니는데 선생님한테 A가 우리 물건 훔쳤다고 훔친 거 돌려주기만 하면 일 크게 안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A한테 말을 했는지 애들한테 물건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 소문이 퍼져서 1학기 때는 혼자서 다녔죠. 그리고 그 소문이 잠잠해질 2학기 때 우리는 A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다니길래 긴장을 풀고 다녔는데 한 친구가 10년 만에 한국으로 온 사촌 언니가 생일 선물로 구찌 지갑과 클러치를 선물로 주셨대요. 그 친구가 체험학습으로 에버랜드를 갔을 때 가지고 왔는데 A가 그걸 보고 눈이 반짝반짝 뜬 눈으로 보는 것 같더니만 그 친구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클러치를 보관함에 넣어뒀는데 끝나고 보관함에 가니까 그 친구의 클러치와 다른 친구의 시계, 저의 카드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분한테 사정사정해서 CCTV를 보는데 A가 저희 물건을 가방에다가 다 놓고 다른 친구랑 다른 곳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어떤 방식으로 복수하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랑 다른 팀이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시켜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야, 너네 같으면 1학기 때 도둑질 들켜서 그렇게 개망신 당했는데 2학기 때도 도둑질 할 거야? 나는 절대 안 그러지. 그러는 애는 없을걸? 아니, 그런 애 있던데? 우리 반에 있잖아. 근데 이 소리 듣고도 밥 잘 먹네. 그 말에 A가 발끈하며 야,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아까 내가 훔친 거 본 적 있어? 우리는 A한테 우리는 너라고 한 적도 없고 오늘 우리 물건 도둑 맞았다고 안 말했는데 라고 말하니까 A가 얼굴 빨개지면서 눈동자 흔들리고 그 모습 보고서 신나서 추궁하고 우리 물건 가져간 거 있으면 돌려받고 싶다고 하니까 A가 물건 다 꺼내고 우리 물건 돌려받고서 가방에 있는 것들 다 훔친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고 나왔네요. 그리고는 A는 빠르게 전화 까버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영어를 같이 배우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학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원래 원장 선생님, 그리고 다른 수학 선생님 한 분과 원장 선생님 딸이신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학원은 두 반으로 나누어져서 1시간에 한 번씩 반을 교체하며 공부를 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님은 첫날엔 줄 서서 검사 기다리다가 책을 실수로 떨어뜨린 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 책을 아는 동생에게 팍 하고 던지고는 내가 너희 같은 애들 잘 알아. 일부러 나 연맥이는 거지? 라며 혼내시는 걸로 시작해서 연필 떨어뜨리면 그 애가 짜증나서 떨어뜨렸다며 애 하나를 싸잡아서 혼내시고 다리 꼬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혼내시더니 결국엔 영어를 읽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건 아니지 싶었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았지만 어느 날 아는 동생이 밤에 전화해서 언니,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학원 가기가 너무 괴로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사람 대접을 받을지 단체로 고민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두 반이 원장 선생님과 매우 자주 수업을 한다는 걸 기억해내고 협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선생님에게 영어쌤이 한 짓을 똑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의자도 안 끌고 모두가 숨죽여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원장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은 학생들 중 제일 오래 다녔던 저에게 슬쩍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의 악행을 다 폭로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듣자마자 크게 충격받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처음 면접 볼 때 어머, 저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막 공부도 자유롭게 시키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다는데 그때 원장 선생님 폰이 울렸고 전화를 건 사람은 저에게 전화해서 운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모든 걸 말하며 숨도 못 쉬겠다며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고 선생님은 곧바로 영어 수업을 스탑시키시곤 그 영어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한 30분 뒤에 매우 큰 소리로 애들이 얼마나 숨이 막히면 울면서 전화를 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습니까? 원정 선생님, 제가 애들한테 사과할게요. 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를 받아줄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폭언에 시비까지. 정말 내가 학생으로 수업받았다 해도 그건 못 참아요. 본인이 정말 미안하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끌려나가기 싫으시면 이번 달 월급까지 다 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쌤은 결국 잘렸고 저희는 그날 서로 교실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원장선생님은 자기가 선생을 잘못 뽑았다고 사과하셨고 저희는 반대로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며 그 선생님이 심한 편이었다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현재는 정말 괜찮은 분이 들어오셔서 행복하게 수업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고2 여학생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급격하게 체중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A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절 따돌리는 아이들 중에 주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A가 졸업사진을 보면서 노린 건지 사진 바로 밑에 한마디 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옆에 보니까 삼겹살이 먹고 싶네요 라고 적은 거예요. 저는 그 계기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성공해서 총 2달 동안 15kg 정도 뺐고 머리도 짧았는데 긴 머리로 붙임머리를 하고 안 하던 화장까지 했어요. 그러곤 긴장되는 계약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A랑 같은 반이더라고요. 그런데 A는 절 못 알아봤는지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안녕? 너 이쁘다 이러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기던지. 나중에 제 짝꿍이 와서 저한테 와 너 이쁘다 어디서 왔어? 이러길래 전 A랑 같이 나온 땡땡 중학교를 나왔다고 했고 A는 당황한 걸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저의 이름표를 보더니 미친!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짝꿍은 저에게 같이 다니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걷고 있을 때 A가 갑자기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라고요. 뭐해? 아 여우꼴인 줄 알았는데 미안. 아 다행이다 여우라서. 뭐? 아니 내가 여우면 너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잖아. 걸레나. 친구야 걸레라서 다행이네. 난 아직 안 쓴 깨끗한 새 걸레로 포르쉐나 닦겠지만 넌 다 찢어진 너덜너덜한 걸레로 수레차를 닦는구나. 야! 그때 지켜보던 저랑 친한 남자 선배가 땡땡이가 꼬리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한 거야. 말 조심하고 아가리 싸물어 제발. 그 이후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남자 선배가 먼저 A가 공격한 동영상을 찍어놔서 A가 정치질을 못하게 막았고 그렇게 A는 강제 전학을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누군가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가꾸다 보면 누군가 다가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2월쯤이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피겨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하기 1시간 전에 몸을 풀고서 몇 바퀴 돌려고 얼음판 위에 서는 순간 누가 슉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데서 저런 건 민폐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 민폐분께서 다시 과속을 하더니만 사람을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달려가 괜찮냐고 하고 달래주면서 그 애 손잡고 애 부모님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서 어이없어가지고 그 민폐분 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라보는데 그분은 남자친구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뭐 타기는 잘 타요. 근데 문제는 계속 구석으로 가서 스핀하고 스파이더라는 동작을 하고 난리인 거예요. 그분이 그런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겨서 같은 강습생 언니랑 킥킥거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프하더니 넘어져서는 아련하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그 말에 이어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김연아보다 잘해.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정색했습니다. 감히 연하 언니를 건드려? 저랑 강습생 언니랑 실성해서 그분께 가서 여기 공공장소인데 그렇게 민폐 끼치시면 안 돼요. 너네 뭔데 진짜 스케이트 못하게 생겨서 피겨는 신고 있네? 너 있잖아 나보다 못할걸? 그 말을 듣고 저는 평소에 친하던 안전요원 아저씨한테 가서 어떻게 안 되냐고 했는데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습생 언니랑 그냥 무시하자 하고 무시하려는데 계속 애들 치고 다니고 민폐를 계속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치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아우 피겨도 못하게 생긴 게 아까부터 진짜 계속 를 하네. 그 말을 듣고 강습생 언니는 말보다 실력이라는 듯이 실력을 두 사람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생겼다고 한 이 언니는 전국대회 상은 쓸어간 피겨 꿈나무 언니고 6년 차였어요. 그 민폐분들은 언니의 실력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고는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피해주지 마세요. 어느 날 사촌 오빠가 중고나라를 뒤져보다가 상태도 괜찮고 신형이었던 핸드폰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막 신나하면서 적혀있는 연락처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가 핸드폰의 가격을 더 올려 말하고 좀 처음부터 촉이 이상하게 행동했대요. 사촌 오빠가 가격 안다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어머 죄송해요 착각했나봐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이 여자가 사기칠 거였으면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겠어?
이러고 거래를 했대요. 당시 자취생이었던 사촌오빠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오빠가 몇 주일을 기다려도 중고 핸드폰이 자취방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결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사촌오빠도 화나고 어이없으니까 미친듯이 막 몇백 번씩 전화를 했는데 여자도 전화가 몇백 번씩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났나봐요. 그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엄청 짜증나는 목소리로 왜요? 이러는데 사촌오빠가 진짜 화났는데 화내거나 욕하는 걸 싫어해서 아주 상냥하게 그 핸드폰 구매자인데 제가 구매한 핸드폰이 안 와서요.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말했대요. 그런데 판매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택배 보냈는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저는 잘못 없고 택배사가 잘못한 거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사촌오빠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저기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지금 너무 짜증나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집 찾아가서 당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닥치고 택배나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지 말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사촌오빠는 일 커지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뭐 어쩌겠어 하고 억울하지만 참았대요. 근데 우리 이모가 주말에 자취생인 사촌오빠 집에 놀러와서 이런저런 근황 토크를 하다가 사촌오빠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그년 전화번호 돼 전화를 바로 걸자마자 받았고 뭔가 말싸움을 하는 듯 했대요. 그러다가 신고는 우리가 해야지. 사기당한 건 우린데 왜? 당신이 신고합니까? 예? 사기요? 왜 멀쩡한 사람 사기꾼 만드세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시냐고요? 당신 택배 보냈다고 했지. 택배회사 이름이랑 택배 조회가지고 캡처해서 보내. 니년이 그렇게 당당하면 안 보낼 이유가 없겠지. 그랬더니 뭔가를 보냈는데 완전 호구로 본 건지 이상한 샴푸 보낸 거를 보냈고 이모는 사진 보고 다시 전화해서는 아니 이런 호루라기 같은 년을 봤나. 너 어찌 그렇게 당당하는데 개떡 같은 사진 보내놓고 봐? 신고? 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아들 계좌로 40만 원 그대로 보내. 아니면 정말 법정까지 갈 거니까. 근데 그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말하니까 야, 네 증거도 있고 지금 법대로 하면 너 징역이야. 살인 미수, 사기, 우리 아들이랑 한 통화 내용도 다 녹음돼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그냥 우리끼리 합의 볼래?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콩밥 먹고 나올래? 내가 쓰레기인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 그러자 갑자기 이 여자가 태도가 확 돌변해서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엄청 빌더래요. 진짜 갑자기 울면서 죄송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지금 40만 원 보내기 좀 어려운데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이모가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사기친 돈 보내라고. 아니면 법정에서 진짜 보자고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입금 처리되었네요.